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열풍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웰빙의 여파가 우리의 화장실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면 깨끗하지 못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화장실을 산뜻하고 상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할 때 최고의 소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데라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화장실 속 건강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비데에 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장실은 이제 단순히 이를 보는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비데의 필요성과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데코리아 한용문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데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비데가 과연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그 비데의 어원과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데의 어원하고 역사는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비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그러니까 BC 15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서구의 그 귀족들, 귀족 계급층의 부인들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나무에 홈을 파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는 용으로 썼는데 불편하니까 밑에 다리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4개의 다리를.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조랑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어로 비데, 조랑말, 애완용 조랑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데라는 어원이 생기고 비데의 역사는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무려 500여 년 전부터 비데가 사용됐다고 하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예전에 500여 년 전쯤부터 시작되어진 그 재래식 비데에 발전된 그런 발전 사항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500년 전에 탄생한 재래식 비데는 통나무에서 그 다음에 도자기 형태로, 자기 형태로 이렇게 발전했고요. 그런 다음에 상수도가 이렇게 인류에게 태어나면서 상수도가 연결되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가 공급됨으로써 개발됨으로써 온수가 같이 연결돼서 도자기에 온수, 냉수를 연결해서 편리하게 쓰게 되면서 화장실의 그 토일렛, 변기 옆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데는 그 꾸준히 모양을 동작의 원리는 그대로 두고 모양만을 바꿔온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보통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데, 그 전기식 비데라고 하나요? 네. 전기식 비데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렇게 재래식 비데가 한 500년을 거듭 발전해 오는데 원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였지만 최초로 약 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기 디지털 비데가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한국 사람들이 그 비데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시장을 이 전기식 현대 비데를 거의 그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기 전자비데 이후에 또한 또 새롭게 발전된, 새롭게 개발된 모델도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재래식 비데의 불편한 점은 넓은 화장실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 변기 따로, 비데 따로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전자식 비데는 좋지만 단가가 비싸고 제조 원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꼭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두 비데의 장점만을 골라서 전기는 들어가지 않고 사용되어지지 않고 토일렛에 그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데가 개발됐는데 그 비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설치도 용이하고요. 가격도 무엇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그 비대 종류 이외에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는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또는 장애자를 위한 음성 지능 또는 리모컨을 사용하는 비데라든지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비데까지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현재의 그 비데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비데 보급률은 재래식 비데는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그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부유층, 그러니까 집이 크고 화장실이 큰 그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한 5% 이내가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식 비데는 아직 한국이나 일본에만 주로 있는데 제일 많이 보급돼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각 가정마다 비데가 거의 다 있고요. 또 심지어는 관공서, 병원, 호텔 없는 곳이 없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도 전 가정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하고요. 병원이나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자 감옥소에서 죄수들이 법무장관에게 우리도 비데를 설치해달라, 기본의 권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무장관이 허락해서 아마 작년에 비데를 설치할 정도로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비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캐나다의 그 비데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캐나다는 비데 보급률이 무척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 재래식 비데는 한 5% 이내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대식 비데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은 한 10% 정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캐네디언들은 거의 1%, 그러니까 거의 비데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데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비데의 종류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래식의 비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디지털 방식의 비데인데, 네. 지금 제가 앞에 갖고 놓은 이런 비데 모양입니다. 전기, 전자, 디지털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데가, 네. 모양은 비슷하고 원리도 비슷하지만, 네. 전기, 전자를 쓰지 않는 순수한 물의 압력, 수도물의 압력만을 이용한 방식의 비데가 개발되어 있고요. 그 외에 휴대용 비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재래식, 전기, 전자식, 그 다음에 일명 수압식 또는 기계식이라고 표현하는 비데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비데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설치를 하는 것 네. 어렵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비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숙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또 기능이 우수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남자분이라면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설치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개발되어져 있고요. 또 변기에 시트와 커버만 떼어내고 그 위에 살짝 얹으면 바로 설치가 끝나는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비데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지금까지 비데 없이도 잘 생활해 왔는데 무슨 사치스럽게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를 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께서는 그 비데 사용의 필요성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 대부분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예를 든다면 그 전에 우리는 화장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신문지나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지프라이나 이런 걸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화장지에서 다시 비데로 발전했는데 비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화장지를 사용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청결하지 못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바로 비데인데요. 비데는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다가 깨끗이 씻음으로써 비데가 꼭 필요한 것은 이유는 우선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항문외과적인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비데의 경우에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화장실 용품 중 하나라고 얘기들을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여자분들은 그 산부인과적으로 우선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여성들의 그 경우에는 변비 환자가 아무래도 맞아요. 많습니다. 예. 남자보다는 훨씬 의학적으로 많다고, 심지어는 뭐 50%의 여성이 변비 환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또 그런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비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비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배변 후에 그 뒤처리하는 능력이 어른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네. 청결하지 못하고 화장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지저분함이 일반 생활로 옮겨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물로다가 화장지 대신으로 물로 씻고 그다음에 에어드라이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엄마의 도움 없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비데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 교육에 비데 사용법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어린이용 비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한 가지 어른도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비데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을 하려면 수압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체의 크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돼 있어서요. 어른하고 비데를 같이 쓰는데 그 비데의 기능 중에서 어린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는 어린이 버튼 하나만 초이스를 하면 어린이가 약하게, 아무래도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약하게, 그리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께 비데를 선물로 하기도 한다던데요. 아무래도 비데 또한 그 어르신들께도 용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들 비데 그 부모님께 선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아이들은 뒤처리가 어렵지만 이분들은 배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배변하고 나서 깔끔하지 못하고 또 치매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일종의 환자 비슷하게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비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변을 볼 수 있고 보고 난 뒤에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비데를 선물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비데를 사용하신 뒤에 제가 여쭙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죠. 하면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연세 드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엔 선물 그걸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비데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람은 일반 동물하고는 다르게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 있고 또 생활할 때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배변을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초변이라고 합니다. 초변이 이 무게 중심 때문에 밑으로 다져져서 다른 동물들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고 배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변을 제때 배출 못하면 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식이요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습기를 제공해주면 그리고 그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을 해주면 훨씬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 환자들이 비데를 쓰시면 예방은 물론이고요. 치료 효과까지 실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초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초변과 뭐 변비, 비대에는 뭐 어떤 관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초변이라 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그리고 또 대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장에서 마지막 버리기 위한 장소가 직장이 되겠죠. 근데 직장은 약 한 15 내지 20cm 길이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4시간 정도의 그 배변을 보관했다가 버리게 되죠. 변을.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서 있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특히나 서 있는 시간이 오랜 직업, 골프 프로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컨비니언스에서 오래 서 계신 분, 또 앉아있는 수험생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나오는 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고 그리고 또 배변 능력, 배변하는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초변이 더 아주 악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초변이 사실은 건강에 적인데 고혈압에 있는 연세 많은 분은 그 초변을 처음에 보내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많이 줄 때 혈관이 확장되고 심한 경우는 뭐 뇌졸중이라든지 그러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변은 정말 건강에 적인데 단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친구나 가족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배변 활동을 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치질이라는 질병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치질의 예방과 치료에도 좋을 듯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문외과 전문의들이 치질 환자에게는 가급적이면 비데를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치질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묶어서 치질이라고 합니다. 외치질, 내치질 또는 뭐 치루라든지 네. 돌기가 있는 또 타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치질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화장지로 그 상처 부위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더 악화되겠고 또 치질 환자는 배변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배변하기 전에 충분히 묽게 잘 정수된 깨끗한 물, 따뜻한 물로 묽게 해서 쉽게 배변을 하고 배변 이후에도 화장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어드라이로 건조기로 건조를 시켜줌으로써 환부를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치료 효과까지 예방뿐만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이 비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데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수압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정작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뭐 관장의 이제 그런 기능과도 좀 약간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혹시 습관화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비데 관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의학적으로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들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데 관장, 비데를 사용해서 직장에 물기를 제공해서 쉽게 배변을 하는 거하고 의학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비데를 이용한 관장은 직장 내에 가볍게 습기만을 공급해서 쉽게 배변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의학적인 관장은 직장이 아니라 대장에까지 물기를 제공해서 대장에 있는 배변을 배출한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쓰는 것을 메디컬적인 일반 의학적인 관장이죠. 그러나 직장과 대장 사이에는 그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 방지 시스템. 대장에서는 직장으로 물질이 넘어올 수 있지만 음식물이
직장에 있는 더러운 변은 절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의 그 물줄기 수압으로는 거꾸로 대장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관장을 할 때는 묽은 비누나 오일 같은 걸 물에 섞어서 순간적인 아주 강한 압력을 가해서 직장에 관장을 하게 되죠. 대장에 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대를 통한 관장이 습관성 관장이 되거나 또는 인체 해로운 관장이 될 수는 없고 오직 쉽게 배변을 하는 그런 역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비대의 효과 이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대를 이용한 뭐 치질의 예방 치료 또 그다음에 변비의 예방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권장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동양인은 그 전립선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물론 남성의 경우지만 40대는 약 50%가 가볍거나 중한 전립선 환자라고 해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약 5%의 사람들이 그 전립선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학적 통계입니다. 그런데 비대를 이용하면 소변 또는 그 대변 후에 간단하게 비대를 활용해서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번씩 여러 번 이렇게 물리치료,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그 굉장히 저항력이 강하고 이렇게 전립선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바로 비대인 듯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비대를 구입하려고 할 때 그 구입 시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비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비대 전문가도 제가 주변에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비대를 막연하게 팔 뿐인데 비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저렴하고 또 기능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쓰는 분의 나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꼭 알맞은 비대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콘도인 경우에는 굳이 고가의 비대가 아닌 또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은 수압식 비대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더 뛰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비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나 일본하고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비대가 고장이 나면 아프터 서비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고장이 적은 비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전문 매장을 찾으시는 것도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비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비대를 사용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대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부유층의 전유물이다. 사치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변기가 귀족들부터 사용을 해왔고 부잣집에만 공간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 왔기 때문이지만 지금 새로 개발되어 있는 많은 비대들은 가격으로 따진다면 뭐 100불에서 200불 정도의 비대도 있고요. 또 가볍게 설치할 수 있고 이사를 갈 때 금방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대들이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건강이나 부모님들의 건강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꼭 검토해 보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비대코리아 한영문 씨와 함께 비대의 필요성과 그리고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마더스데이가 돌아오는데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